반갑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말할 것도 없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오늘 상승의 주요한 원인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일단 대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 섹터 쪽으로 매기가 몰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많이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것은 경기 호전에 따른 기대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그런 그 애플, 즉 기술주들의 어떤 변동성이 좀 진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이 투자심들을 많이 호전시켰을 것이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경기 민감주 위주의 강한 상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르는 장세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홀딩 전략이 맞다. 자,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장세 속에서 뭐 굳이 더 할 게 없어요. 추가 매수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매수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장세, 오르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변동성을 또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장세 속에서는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보다는 가지고 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씩 들어오는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장 속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그냥 상승을 즐기시면 되고요. 내려갈 때는 포지션을 통해서 매수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주가지 상황 보게 되시면은 갭상승 이후에 강한 상승세 계속 이어갔고요. 자, 상승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이 올랐네?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 계속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다만 이런 상승이 계속 연결된다기보다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포인트를 본다라면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들어갔다가 다시 또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즉 22이동평균선의 지지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어서 아마도 이러한 장세 흐름들, 즉 7월달에 있었던 장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6월달에 형성됐었던 고점 라인을 넘어간 게 이제 7월 중반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달에 형성된 고점 라인을 넘어가려면 이제 9월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쓰는 거죠. 자,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은 좋지만 너무 강하게 오르게 되면 또 두들겨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오르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기 때문에 흐름적인 부분에서는 횡보가 좀 나와주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완급 조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씩 좀 균형 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투자 심리도 갑작스럽게 뭐 이제 과매수로 넘어간다거나 그렇게 되지 않고요. 편안하게 주가 상승을 오랫동안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횡보가 계속 나간다고 하더라도 또는 소폭 상승만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좋은 장세는 급하게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장세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피는 1.3% 올랐지만 코스닥은 0.6% 정도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에 좀 매기가 쏠리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뭐 수급 동향 살펴보겠지만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 경기 민감주 섹터 쪽으로 많이 기울여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중소형주가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파생되어 나오는, 즉 주도주가 대형주라면 그 대형주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곁다리 종목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가 됐든 테마주가 됐든 또는 대형주가 됐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장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주식에 물려있던 것들에 대한 보답을 이제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 오늘은 상승을 많이 한 장세였지만 내 종목은 많이 안 올랐는데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르지 않았다면 내일 오르지 않았다면 모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장세죠. 그래서 장세가 좋을 때,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게 좋겠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내가 조금 못 가는 종목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종목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을 보도록 합니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1,400억 순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상황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거래소 쪽 한번 보시면 조금 주춤했었던 오전 시점, 오후로 넘어가면서 이제 2시, 3시 넘어가면서 또 외국인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매수 포인트를 고점대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순 매도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매도 규모를 확실하게 줄여놨죠.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다라면은 이제 수급적인 동향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도가 확장되는 모습에서 그냥 멈춰지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매도 같은 부분들은 개인 매도가 많이 나와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개인 매도가 이제 후반부 들어서면서 멈췄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은 충분히 이제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관들 움직임도 좋았어요. 금융투자 쪽도 순매수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신 쪽 매도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순매수가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라서 이것은 약간 조금 답답하죠. 네, 순매수 기조를 계속 유지했더라면 오히려 시장 자체가 훨씬 더 괜찮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뭐 연기금 입장도 이해가 가죠. 상승을 계속 지속하게 된다라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와 금융투자 쪽 매수가 들어갔을 때 연기금도 같이 받아줬더라면 시장이 더 많이 오르지 않았었을까 이런 아쉬움도 조금은 있습니다. 뭐 꼭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었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목들은 어떤 것들 사고 팔았는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오늘 그 확정 지표 살펴볼게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현대차, 경기 민감주 쪽이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4.9%, 지금 18만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것도 되게 웃기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격을 벌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약간은 네, 종목 자체로서도 부담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매도를 좀 쳐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조정이 없이 그냥 간다라면 상승에 대한 포지션을 위쪽, 즉 17만원대에서 지지선을 만들어주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이후에 하락, 이런 변동성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 생각되는데 일단 따라간다기보다는 조정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게 낫겠죠. 17만원에 사더라도 또는 이제 뭐 더 조정이 내려가서 이제 14만원, 15만원대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보여지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들어오는 자리를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인버스 쪽 매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오늘 9%대 하락세로 마무리됐습니다. 일단 물량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변동성을 보였다라면 내일 아침에 변동에 대한 포인트로 약간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매도를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아침에도 그때는 뭐 한 1, 2%대, 2, 3%대 나왔었던 모습이었는데 그 시점에서도 매도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같은 날은 차익을 좀 챙겨주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른 시점에서의 변동폭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것도 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 게임즈 순매도 있죠. 그 다음에 인버스 쪽 순매도, 그 다음에 신한지주 역시 순매도로 진행됩니다. 외국인들은 신한지주를 되게 미워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신한지주 쪽의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KB금융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확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은행주이긴 한데 은행주 업황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에 집중되는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특징적으로 외국인들이 카카오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되죠. 어쨌든 공매도의 환매는 아닐 텐데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일단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아직은 매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순매수가 많이 들어갔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조금 빌빌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 강하게 상승이 2%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저항대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주가가 더 많이 오른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는요, 인버스 쪽 순매수에 카카오 순매수, 이것도 조금 의문이죠. 네, 지금은 매도가 어울리는 자리인데, 카카오를 순매수, 그것도 제법 많이 했단 말이에요. 카카오 게임즈를. 그래서 이런 모습들 약간은 좀 의외스러운 모습이다. 그 다음에 네이버,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낙폭이 커진 종목들 위주로는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추세적인 부분들을 좀 보고 들어간다라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은 남습니다. 반면 레버리지 순매도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쪽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팔아먹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요. 일단은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쪽에 매수 규모는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시장 방향성에 투자를 약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방향성, 개인들의 의도대로 간다면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지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시장의 수급 동향, 종목 동향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시장에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건드릴 거 없죠. 들쑤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굳이 감나라 대추나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되는 거죠. 묵묵히 바라봐주는 그런 전략들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건드릴 게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건드릴 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죠. 그냥 놔두기만 해도 일단은 수익성이 좋아질 테니까 좋은 종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선물이다라고 봐주셔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감 시황 마무리해 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녁 8시에 유튜브와 88TV에서 라이브 방송,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 그때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